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게 들여다보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인 완다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완다비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곳이 이제 어떤 서비스인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OTT 서비스가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월트 디즈니가 설립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 그룹이자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그렇죠. 성장을 했는데요. 네. 디즈니 컴퍼니에 속해 있는 영화 제작 스튜디오만 5개입니다. 그래서 겨울왕국으로 유명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얘가 이제 본진인 거고요. 그렇죠. 토이스토리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블 스튜디오,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의 루카스 필름, 최근에 이제 합병한 것이 20세기 폭스입니다. 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바타 시리즈를 또 개봉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공룡 같은 미디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 보시면 각각에서 만드는 콘텐츠들 하고요. 디플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여기에다가 디즈니 컴퍼니가 스포츠 채널인 ESPN 미국에서 제일 큰 채널이죠.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또 가장 환경이나 자연에 관한 최고의 또 다큐멘터리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들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군요. 네. 네. 이 중에서 좀 볼만한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디플 콘텐츠 추천은 따로 시간을 한번 마련해야 할 정도인데요.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는 2편 정도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디즈니 플러스가 2019년에 OTT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예. 디즈니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저작권 괴물인데 OTT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다른 OTT들에 있는 디즈니 컴퍼니 작품들을 싹 걷어들여서 디플로 옮겼어요. 걷었군요. 네.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비스를 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개봉했었던 작품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더 이제 매력을 더하기 위해서 디플 오리지널 시리즈를 함께 내놓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디플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드는 거죠. 제작하는군요. 네, 그래서 2019년에 디플을 화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던 오직 디플에서만 볼 수 있는 시리즈가 마블 스튜디오의 완다비전하고요. 루카스 필름의 만달로리안이라는 이제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최근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네, 30%가 빠졌다. 계속 성장하다가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구독자 수가 줄거든요. 맞아요. 디즈니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OTT 서비스들이 완전 가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군요. 이런 드라마들이 디플의 이제 고유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완다비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다비전 얘기로 들어가 보죠. 네, 이 완다비전이 2019년에 미국에 처음 공개가 되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론칭하면서 이제 공개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마블 팬들이 디즈니 플러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완다비전 때문이기도 했었거든요. 디플의 간판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벤져스 시리즈의 히어로인 완다와 비전 두 존재이고요. 완다 같은 경우는 엑스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뮤턴트, 돌연변이이고 비전은 최상의 AI 로봇과 우주적 힘이 담긴 마인드 스톤이 결합해서 탄생한 인공생명체입니다. 둘이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인데 이제 이 완다비전 같은 경우에는 둘이 결혼을 해서 웨스트뷰라는 교회의 작은 마을에 정착하면서 벌어지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형식이 독특하다 그렇게들 얘기하신다는데. 딱 드라마를 플레이를 하면 흑백
형식으로 시작을 해요. 마치 옛날 거 보듯이. 예, 옛날 작품을 네. 보듯이 1950년대를 배경으로 미국 시트콤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 정보 없이 이걸 보통 예. 보는 편이라 정보를 다 차단한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처음 보면서는 완다비전은 시트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작품을 보면 이게 총 9회짜리 드라마인데 네. 점점 시트콤이 아니라 형식이 이제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기가 참 이해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 특이한 형식이네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형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다비전을 소개하는 방송 같은 걸 들어보면 소개하시는 분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그러네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1화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1950년대 미국 시트콤이 관객들이 이제 객석에 앉아 있으면 맞아. 무대에서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막 웃고 박수치고 그런 게 들리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형식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1화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완다 같은 경우에는 어벤져스 중에서도 가장 돌연변이. 파워풀한 히어로거든요. 돌연변이면서 최상급에 있는 히어로이고 그다음에 비전 같은 경우도 보통의 초인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우주적 파워를 가진 인조인간이에요. 근데 1화는 이 비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이제 미국 교회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평범한 사람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재미가 좀 있는 거죠. 예. 사람들이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1화가 끝나고 2화가 딱 시작이 되면 배경이 1960년대로 바뀌어요. 드라마 안에서 시간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시대는 60년대가 되는 거죠. 3화가 되면 화면이 컬러로 바뀌면서 1970년대 배경의 시트콤이 신기하네요.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화쯤 가게 되면 드라마 중간중간에 이게 시트콤이니까 로맨틱 코미디 같은 형식이었지만 중간중간 이해할 수 없는 장면과 표정, 음악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뭔가가 숨어 있나요? 이야기 속에? 네, 비밀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이 완다비전이라는 드라마 자체는 미국 대중문화사의 길이 남을 시트콤 명작들을 패러디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화 정도에 가게 되면 2000년대 시트콤이 패러디가 됩니다. 적어도 12편 이상을 참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내는 요술쟁이, 풀하우스, 모던 패밀리, 오피스 이런 작품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3화부터 평화로운 웨스트뷰에 뭔가 이제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균열이 3화 마지막에 가면 이제 본격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그냥 펼쳐지는 세계가 아니라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걸 감지하게 되고 이게 완다가 또 어마어마한 마법사이기 때문에 뭔가 완다의 마법과 관련 있는 세계가 아닐까라는 이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럼 그 네, 세계로.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면 완다 같은 경우는 그 마블 세계관 안에서 어벤져스 세계관 안에서 불안과 박탈, 소외를 이제 키워드로 하는 히어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한 인물인데 뭔가 폭주하게 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안티 히어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감정이 이제 막 폭주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드라마 완다비전 같은 경우에는 MCU 그 시간대 라인으로 보자면 인피니티 워 이후의 어떤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작품에서 어떤 일이 벌쳐지냐면 최강 빌런인 타노스가 이 우주의 자연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스냅 탁 쳐가지고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날려버리는 분립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인피니티 워 이후에 나왔던 그 엔드게임에서 이 인류의 전반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을 되살리려고 하는 이제 어벤져스의 노력 같은 게 펼쳐지는데 이 분립 사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전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데. 네, 그래서 완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랑하는 비전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가 이 완다 비전의 시간대인 거죠. 근데 완다 같은 경우는 인생 자체가 너무 슬픈 게 원래 완다가 동유럽의 소코비아라는 가상의 국가의 출신인데 어려서 테러로 부모를 잃고 오빠 둘이 살아남았는데 또 무슨 비밀단체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 뮤턴트가 됐고 오빠랑 둘 다 이제 초능력을 가진 뮤턴트였다가 오빠가 또 죽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 거의 다 잃었네요. 네, 그래서 모든 가족을 잃고 혼자 슬퍼할 때 그를 위로해줬었던 게 비전이었는데, 근데 비전이 지금 비전마저 잃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 시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완다가 비전과 함께 은퇴하면 이렇게 교회 지역에서 2층 집 짓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라고 하면서 땅을 하나 사놨는데 비전 없이 홀로 그 땅에 돌아가서 비전을 애도하다가 폭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폭주를 하면서 완다의 마법으로 이 웨스트뷰라고 하는 작은 마을 전체의 마법의 결계를 쳐서 자기와 비전이 살고 싶었던 그 세계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웨스트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삶을 또 완다 때문에 박탈당하면서 그렇겠네요. 완다의 그 행복을 위한 꼭두각시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전혀 시트콤으로 갈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처음에 왜 시트콤이었을까라고 하면 이게 또 너무 슬픈데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소코비아에서 가족을 잃기 직전에 완다가 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4인 4명의 가족이 엄마 아빠 오빠 나 모여가지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밤마다 이제 미국 시트콤을 봤었는데 시트콤을 보고 있던 중에 부모님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식구가 모여서 하하호호하면서 보던 즐거웠던 어떤 가족의 순간들을 구현한 게 미국 시트콤이기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트콤 속에 정상가족으로 산다는 건 완다에게는 향수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4화 이후에 이게 완다가 만든 세계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팬들이 알게 되면서 완다 팬들은 너무너무 이제 가슴 아파하는 거죠. 어찌 보면 대비되는 것으로서 시트콤이 존재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완다의 사연도 참 가슴 아픈데 저는 그 완다가 만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너무 괴로운 게 막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막 하호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몸 안에는 완다의 결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울부짖는 또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가 있는 거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 완다비전 드라마가 좀 흥미로운 게 완다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강 빌런도 완다 본인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후반부에 가게 되면 완다에게 납치된 웨스트뷰의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또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벤져스 보통 우리가 봤었던 그렇죠.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야, 이렇게 복잡해지네요, 정말. 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그렇게 이제 미국의 정부가 개입해서 완다 네가 나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완다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 드라마가 시작했을 때 완다조차 자기 자신도 자기가 만든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막 행복하게 살면서 비전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도 낳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꿈꿨던 진짜 가족을 딱 만들게 되는데 소위 이제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삶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내가 만들어낸 세계고 나의 환타지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싶었던 이 환타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은 거잖아요. 이게 근데 얘기가 가다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지금 정상가족을 꿈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세계 전쟁과 폭력과 그러네요. 이런 것 때문에 정상가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정상가족이라는 환타지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정상가족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것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완다가 자기가 너무 꿈꿨고 욕망했고 살고 싶었던 삶이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연료로 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그 환타지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비전이랑 쌍둥이는 완다가 만들어낸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다의 결계가 깨지고 나면 사라지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마을 사람들을 구하려면 자기의 결계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사라지네요. 정말 네. 갖고 싶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완다 예.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희생하고 결국 비전과 쌍둥이를 다시 잃게 됩니다. 근데 또 팬들의 입장에서는 또 비전을 잃게 되네. 완다는 이제 비전을 2번 잃는 것이죠. 가슴 아프네요.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타인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면서 완다라고 하는 그냥 뮤턴트가 역사에 남아있는 스칼렛 위치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마녀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스칼렛 위치가 그 어벤져스 마블 영화에 나오는 모든 히어로와 악당들 중에서 최강의 예. 어떤 존재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생각했던 완다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한 거죠. 네,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이때까지 사실 히어로물에서 여성 히어로는 폭주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잘 컨트롤 못한다라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었는데 완다비전이 이제 그 스테레오타입을 넘어서서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여성 히어로의 등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좀 재미있는 작품입니다.